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정보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며 유료 혹은 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각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파이코인의 차트 흐름과 반등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분석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된 자료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분석글을 보면 특정 지점을 넘지 못하고 멈춰있는 현재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과거에도 중요한 전환점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유사한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 시도가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멈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일정 지점에서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고 관망 중이라며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다시 상단 가격대에서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언제든 반대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차트 분석가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이들 중에서도 근거 없는 추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분석가의 관점을 볼까요? 그는 파이코인의 현물 차트와 데일리 차트를 바탕으로 최근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3956달러 부근으로 확인되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하고 상단을 향해 올라가는 흐름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과거 일본 기준으로 3번의 상단 돌파 시도가 있었다며 이번 4번째 시도가 성공할 경우 큰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일정 지점을 뚫고 올라선 후 지지선을 형성하고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특히 과거 저점과 고점을 비교하면서 0.72달러가 중요한 가격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일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확인되었고 가격은 0.378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가는 상승 시동이 걸렸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0.4달러 선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파이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락업 해지에 따른 공급 증가, 마이그레이션 지연, 특정 국가의 규제, 그리고 핵심 인물의 시세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노드 운영자들은 여전히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료와 장비 유지비 같은 현실적인 부담을 지면서도 꾸준히 파이코인을 획득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서에서 밝힌 파이코인의 이상적 구조와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바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수료 소각이나 DAO 시스템 도입 같은 개선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실사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KYC 절차의 간소화, 중국 내 제약 해소, 다양한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결제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글로벌 수요가 형성되고 가격 안정과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인센티브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큰 경제적 유인을 통해 사용자들이 생태계 내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단계적인 디파이 도입, 기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파이코인의 차트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예측이 맞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테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력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현재 파이코인을 둘러싼 흐름은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 설명하기엔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의 신호가 관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성과 글로벌 수요 확대가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유통량의 증가입니다. 락업 해제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구조를 만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차 마이그레이션의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국가에서의 규제 문제는 파이코인의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한이 강한 지역에서는 파이코인의 활용 자체가 막혀있는 경우도 있어 글로벌 확장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어팀이 주장하는 단기 가격보다는 장기 실사용 통화로서의 정착이라는 전략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하지만 다른 이들은 현실적인 가격 반등 없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은 이전보다 강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이후 발표되는 개발 로드맵이나 생태계 확장 전략에 달려 있겠죠. 시장 내부에서는 DAO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운영 구조의 분산과 사용자 참여 확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실사용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점 결제에 파이코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는 수요 확대와 직결되어 가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단순한 채굴이나 보유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 다수가 기대와 추측에 기반해 참여했지만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인센티브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보상을 통한 흥미 유발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지급하는 수준이 아닌 디파이 서비스나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병행되어야 사용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파이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나 포인트 연계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파이코인의 실사용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디지털 통화로서의 실질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시장이 조용할수록 더욱 의미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호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사용성과 신뢰를 동시에 키워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다소 정체된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 파이코인에게 있어 단순한 조정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변화를 앞둔 조용한 준비기일까요? 영상을 마치며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의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흐름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파이코인을 믿고 채굴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